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수업 마치고 와서 마지막 3부 강의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남문화진흥원에 가서 성과 보고하고 PPT 발표하고 구지가 프로젝트의 작품 15분 정도 상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 말고 많은 이 지역에 계신 아티스트, 음악 하시는 분들, 미술 하시는 분들, 연극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이 모여서 있었는데 다들 다 비슷한 고민인 것 같아요. 하고 싶어서 하긴 하는데 돈이 안 된다는 얘기 다 똑같이 하시네요. 그래서 이런 경남문화진흥원이나 아르코 같은 이런 공적 기관에서 지원금이 나오는 건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적 절차가 너무 힘듭니다. 물론 돈을 허투루 써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국민들 세금에 의해서 낸 건데 근데 그냥 작품 제작에 필요한 경비로서만 오지 그러니까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지원금이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호평을 듣고 이렇게 마무리 짓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원 수업 마치고 마지막 마무리 강의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내일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김해공항 가서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갑니다. 서울 가서 김포 문학회 시상식에 참여를 해서 나태주 시인님도 뵙고 상 주신 분께 감사하다고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인사드리고 또 바로 내려올 겁니다. 저는 바로 내려와가지고 지금 애들 시험 기간이 돼가지고 너무 힘이 드네요. 그래서 그래도 지치지 말고 해야겠죠. 오늘 하나 결심한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경남문화진흥원에서 발표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왔던 단어가 있습니다. 예술인으로서 이 사회의 공적 영역에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고 싶다. 저도 모르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냥 단순히 자기가 좋아서 하는 예술이 아니라 예술인들이 사회 모든 전반 영역, 공적인 영역에서 충분히 제 역할을 하고 있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다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가량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결심한 게 4.3항쟁 12월 9일까지 마감이는데 4.3항쟁 한번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신춘문예는 다 끝났고 한동안 한 달 정도는 시를 안 쓰고 쉬려고 했는데 제가 5.18 문학상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더 이상 큰 역사적 사실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역사적 슬픔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조금 피하고자 라고 했었어요. 왜냐면 그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5.18 준비하면서 진짜 거의 한 달가량 막 가위 눌리고 막 너무 힘들었었어요. 왜냐면 제 그릇으로 담기 너무 큰 아픔이었기 때문에. 4.3항쟁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인이라면 꼭 내가 뭔가 해결 방안, 해결책을 내주진 않더라도 이 아픈 역사적 사실을 다음 세대들이 읽을 수 있는 작품들은 계속 재생산해내야 되는 게 그게 또 시인으로서 소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죽기 전까지 시인 노릇을 하면서 살자고 마음먹은 김에 피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도전하세요 라고 해놓고 저는 또 슬그머니 내가 하기 싫은 거는 또 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을 받으면 좋지만 안 받아도 상관없죠. 도전한다는 게 의의가 있습니다. 그 4.3이라는 어떤 역사적 현실 앞에서 그 과거의 사건이지만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역사적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작품으로 기록을 남겨야겠다라고, 다음 세대들이 읽을 수 있는 시를 써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선생님들께 도전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거기서 피하지 않고 12월 9일까지 마감이던데 한번 써봐야 되겠어요. 10편 준비해야 되는데 한번 써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3부. 네, 아이고, 길고 긴 아이러니입니다. 그쵸? 예, 참, 이렇게 공부해도 아이러니가 내시에 잘 안 써지는 것도 참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그쵸? 왜 안 써질까요? 내게 아니라서 그럽니다. 여기 있는 이론들이 좀 아무리 좋아도 이걸 내시에 적용을 못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한테 아직 체화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아직까지 이 이론은 내 이론이 아니라 나한테 내면화된 이론이 아니라 정급필 시인의 이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나는 이렇게 이런 좋은 글들을 계속 읽고 했는데 송씨 나는 왜 내 시에 이거 아이러니가 잘 안 써질까? 그럼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죠. 저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라. 네, 아직까지 이 이론이 체화되지 않았다. 내면화되지 않았다. 공부가 더 필요하다. 우리가 구구단을 아무리 열심히 외워도 실제 생활에 적용시키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쵸? 2는 2, 2는 4, 2, 3은 6, 백나 외워봤자 이거 활용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텍스트 한 2개만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임소라 시인의 TV라는 시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분석하면서 여기 사용된 아이러니에 대한 정급필 시인의 의견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제가 이거 계속 우리 밴드에 제가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지나고 나면 지난주에 있던 강의는 유튜브에 있는 거 제가 다 삭제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찍은 것도 일주일 있다가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네. 위와 같은 이중적 맥락들이 거듭되면서 자, 작품 속에 TV 속에 있는 것과 실제 현실, 그리고 그와 나, 그와 사람들과 나와 나, 프로그램과 시, 메모하다와 쓰다, 방영하다와 쓰다 등의 이분법적 변별성은 해체된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자, 보십시오. 성과 악, 네. 흑백 논리, 단순한 이분법은 어떻게 된다? 이 시에서는 해체된다.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명확하게 답을 낼 수가 없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했던 당연의 세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네. 제가 이게 당연의 세계라는 말을 계속 강의 때 쓰는데 이거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철학에 나오는 겁니다. 네. 제가 막 지어낸 용어가 아닙니다. 네. 좀 제가 만들어낸 단어는 제가 좋아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분법적인 논리들이 이제 다 해체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해체라는 단어에서 뭐가 느껴집니까, 선생님들? 네,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네. 그래서 이를테면 TV 속으로 가야 만날 수 있는 차병놈의 네, TV 속 비극적 현장의 주인공이자 구경꾼이고 TV 밖에서 울거나 울지 않는 현실이 그이기도 하다. 네, TV 속에 있는 그이기도 하고, 그렇죠? TV 밖의 그이기도 하고. 뭔가 이게 딱 이렇게 뭔가 설정해서 나누기가 쉽지 않다. 시 상황들이 시 맥락이 읽어보니까 그렇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TV 속의 그와 TV 밖에 나는 TV 혹은 차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 자, 이거 제가 어제 강의 찍은 거 2부에서 말씀드렸죠. 자, 제가 이렇게 TV를 보고 있어요. 근데 그는 또 어떤 현장에서, 어떤 공간 속에서 또 TV를 이렇게 보고 있어야 겠어요. 제가 이어서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핸드폰을 이제 바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액정이 좀 나가지고 고장날 때까지 제가 핸드폰을 안 바꾸려고 계속 애를 쓰고 있었는데 이제 바꿀 때가 된 것 같아요. 보내줘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가끔씩 이렇게 동영상도 찍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A라는 공간 속에서 TV를 통해서 어떤 장면을 보고 있고 그는 또 다른 공간 속에서 근데 같은 동시대겠죠. 네. 같은 사회로 되어 있습니다. 맥락상, 시맥락상, 그리고 TV를 통해서 보고 있다. 그럼 TV가 매개가 돼서 나와 그를 이어준다. 라고 되어 있죠.
네. 지금은 TV보다는 인터넷이 훨씬 더 쌍방향적으로 더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차병놈의 그가 등을 돌려야만 같은 TV를 볼 수 있다라는 마지막 구절의 TV와 현실이 네. 나와 그가 거울처럼 서로를 마주하고 있기에 서로가 분리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임이 드러난다. 뭔가 붙은 것 같기도 하고 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아이러니한 상황이 드러난다. 특히 TV 속 차병놈의 그가 등을 돌려봐야만 같은 TV를 볼 수 있다. 마주보는 것을 대치 중이다라고 하는 등과 같은 많은 진술들이 극적 전환의 아이러니나 시적 진실의 아이러니를 구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반전이 있다. 네. 그리고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 그러니까 우리 현실 속의 진리 진실이 아니라 시적 상황 속에서의 진실, 그렇죠? 그런 아이러니를 구현하고 있다, 형성하고 있다,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처럼 서로를 마주보는 대치 상황은 현실 밖의 그와 나, 우는 그와 우지 않는 그, 우는 나와 메모하는 나도 마찬가지의 상황이다. TV에 의해 거짓으로 교감하고 연대하는 현실, 그리고 TV를 통해서라도 교감하고 연대하려는 현실을 보여준다. 자, 우리가 이게 진짜 약간의 아 다르고 다르다는 거죠. 이게 지금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여기는 보이시죠? 네, TV를 통해서라도 거짓으로라도 교감하려고 하는 거, 교감하는 거. 그리고 이걸 알면서도 TV를 통해서 교감하고자 하는 거, 거짓으로 교감하고자 하는 거, 진짜로 TV를 통해 교감하고자 하는, 이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실속에 담겼다는 거죠. 지금 이제. 네. 자, TV라는 타자화된 막에 의해 지탱되고 유지되는 현실을 디스토피아 속 절망으로 이해하든 디스토피아 속 희망으로 보든 아이러니 이야기는 마찬가지다. 이렇든 저렇든 천국 속의 지옥, 지옥 속의 천국,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TV라는 막 자체는 본다라는 반복 소수로 따르면 유리이자 거울이고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문이면서 마주보고 대치 중인 차벽이다. 이러한 열린 의미는 실에서 이제 시적 상상력을 충분히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게 열어놓았다는 겁니다. 개방적으로. 이 시가 구현한 아이러니의 핵심이다. 또한 TV를 인용하고 기록하는 시적 주체에게 리얼리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TV 속 사고들이고 그에 따른 윤리적 수행은 보거나 울거나 메모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실제 사건들은 있는 그대로 나오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뭔가 수행하는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껏 해봐야 울거나 그냥 안 울고 보거나 메모하는 정도, TV에서 방영해주는 것 정도, 그러니까 아무런 걸 하는 게 없는 거죠. 네. 그러나 TV도 메모도 현실을 자, 뒤에 거. 쉬운 막들을 제공한다. 그 막에 의해 공감 혹은 실전의 윤리적 수행은 충분히 타자화되고 있다. 자,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자, 공감 혹은 실천의 윤리적 수행은 충분히 타자화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충분히 타자화되고 있다. 자, 여기 챕터 네 번째 이 아이러니가 뭐였습니까? 타자화된, 그쵸? 수행적 아이러니, 그쵸? 자, 여기 이해되십니까? 조금 더 부연 설명이 밑에 있긴 있습니다. 자, 우리는 TV라는 막을 통해서 뭐 직접적으로는 언론, 매체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옛날 이상의 고율처럼 자신의 모습을 보는, 윤동주 시인처럼 우물 속에 있는 자신을 보듯 성찰의 도구로서의 어떤 도구도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백석신의 흰 바람벽이 나오는 바람벽과 같은 역할. 그게 이제 그런 우리 문학적 전통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 시 속에도 김소월이 있고 윤동주가 있고 백석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 사람들 시를 다 읽고 공부했기 때문에. 제 안에는 정주영도 있고 김영란도 있고 다 있는 거죠. 네. 뭐 무에서 유가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자기가 어떤 시를 읽고 하면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나도 저렇게 쓰고 싶어, 아니면 난 저렇게 쓰지 않을 거야 라는 거 둘 다 영향을 받는 거죠. 그 두 가지 경우가 다 영향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 그리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실천적,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행을 하느냐. 네, 근데 그게 타자화되어 있습니다. 내가 뭘 한다.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하는 건 옛날식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교시적인 기능. 문학의 교시적 기능은 되게 중시 여기는 시죠. 그러니까 독자에게 뭔가 교훈을 줘야 된다. 문학 작품은 독자에게 교훈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주 강했던 시절에 그 개념에서 탈피했다는 뜻입니다. 자, 관체가 수행이 공존하는 이 같은 시 속에 자기 고백적 진술은 사적인 공감의 윤리와 잠재적인 참여의 정치성. 자, 우리가 참여적이란 말은 내가 어떻게 뭔가 어떤 행위나 어떤 그 퍼포먼스에 같이 뭔가 한다는 게 아니라 뭘까요? 네, 사회에 관심을 가진다. 대자적 민중이 된다. 적자적 아니라 대자적 민중이 된다. 참여 시인이 된다. 참여적으로 사회 비판적 눈으로 바라본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 내포하고 있다. 아이러니 안에 있는 정치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1부인가 2부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정치성이 꼭 내가 뭐 국회의원을 하고, 네, 뭐 그걸 해야 정치라는 게 아니라고 했죠. 네. TV가 하나가 될 수 없는 만큼 세계 폭력과 불화해야 함에도 TV를 통해서만, 그러니까, 저 TV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죠? 근데 TV를 통해야 돼요. 그래야 알 수 있으니까. 안 쓸 수가 없어. 필요악처럼. 지금 우리 주변에 그런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네, 저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닌데라고 하지만 쓸 수밖에 없는 것들. 자, 기후위기 때문에 지구가 죽어가고 있어. 자동차 안 써야죠. 기름 안 써야죠. 전기도 아끼고 뭐 인터넷도 안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지금 현재 발전이라는 말 안에는 수많은 아이러니들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플러스 성장이지만 사실은 반대의 시각에서 보면 마이너스 퇴화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자, 그래서 TV 방영 프로그램으로 조립한 가상의 현실감은 이실 새로운 리얼리티인 아이러니가 가치다. 새로운 방식의 리얼리티다. 그러니까 리얼리스트, 지금 현재 자신들이 리얼리스트라고 주장하는 시인분들 있죠. 우리 문단에. 그분들이 보면 이건 아니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흔히 말하는 이제 리얼리스트들은 사회 참적 성격을 가지면서 어떤 시적인 어떤 심미성의 어떤 표현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삶의 진성을 좀 더 추구하고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자 하는 시적 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뭐 그렇게 보통 주장을 하시죠. 근데 새로운 방식의 사실주의, 리얼리즘이다 라는 거죠. 이 아이러니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참여적인 작품을 쓸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말들이 너무 많죠? 어려운 말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은 조금 천천히 우리가 곱씹어 보시면 별 거는 없습니다. 네, 제가 부득이한 어떤 상황 때문에 계속 이렇게 인강으로 이렇게 찍었는데 이것도 또 하나 네, 마지막 인사하는데 또 이렇게 끊기네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러니는 끝을 내겠습니다. 끝을 내고 다음 주는 다시 정상적으로 우리 본 교재에 있는 거 아시죠? 그 다음 거 읽고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1부, 2부, 3부 네,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네,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늦은 시간 참 수고했습니다. 네. 늦은 시간 참 수고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네, 좋은 이번 신춘문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꼭 빌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